자, RN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RNA는 지금에 있어서는 번역에서는 뭐 안 쓰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RNA는 안 배울 게 아니고 왜 그러면 안 쓰이게 됐을까,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RNN을 대체했을까는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RNN을 우리가 CNN, NN으로 표현했듯이 RNN도 NN으로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해봤죠. 그리고 또 알 수 있었던 것은 멀수록 잊혀진다 라는 거, HELL로 예시해서 했었죠. HELL 넣으면 이제 출력 나올 텐데, 이 O가 출력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L을 제일 많이 본다, 그 다음 L을 그 다음으로 본다, 그 다음 E를 그 다음으로 본다, 그 다음 H를 제일 안 본다 라는 거죠. WX를 업데이트 할 때 이 WX가 나아갈 그 그라디언트의 방향, 그 그라디언트는 L을 가장 담게 된다, 요걸 담게 된다, 그 다음 담게 된다, 거의 안 보게 된다 라는 거죠. 요 O라는 출력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자, 그래서 그걸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RNN은 번역기로 잘 안 쓰일까요? 여기를 봤을 때 왜 안 쓰일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고질적인 문제. 이 RNN의 구조, 뭐 H를 담고 그 다음에 E를 담고 그 다음에 L을 담고 그 다음에 L을 담고 그 다음에 출력 나가서 그 다음 뭐 단어를 뽑아내는 이런 구조를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O를 출력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L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한 단어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게 번역이다 라면은 어떨까요? 나는 강사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그럼 뭐 출력이 I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I가 출력돼서 뭐 I am 뭐 이렇게 쭉쭉 나갈 텐데, 요 I가 출력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입니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강사, 그 다다음으로는 나는을 보게 되는 거죠. 자, M은 어때요? M은 더 심각해요. M을 알기 위해서는 입니다를 제일 많이 봐요. 그 다음으로는 강사, 그 다음으로는 나는을 봐요. 인스트럭터 한번 가볼까요? 인스트럭터를 출력으로 나갈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봐야 됩니까? 인스트럭터라고 번역을 하려면 사실 얘는 뭐를 가장 주목해야 됐느냐, 그거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인스트럭터라는 단어가 출력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는 우리는 알죠. 인간은 압니다. 강사라는 것을 가장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뭐를 집중해서 봅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거에 대한 로스를 계산할 때 가장 가까운 입력을 본다 그랬어요. WX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즉 얘를 볼 때 입니다를 본다. I를 번역할 때도 입니다. M을 번역할 때도 입니다. 어를 볼 때도 입니다. 인스트럭터를 번역할 때도 입니다라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건 완전 잘못된 거잖아요. I를 뽑을 때는 나는, M어를 뽑을 때는 입니다, 인스트럭터를 뽑을 때는 강사,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지금은 그냥 죄다 마지막 것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료를 봅시다.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중이 중요하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정했냐? RNN은 그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을 가장 집중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이 번역에 있어서 봤을 때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정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선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RNN은 그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마지막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 AI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사전 지식을 주게 되는 거예요. AI한테 잘 사전 지식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CNN 배울 때 알게 됐는데, RNN은 그거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번역에서는 잘 안 쓰인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들 알고는 있었죠. 그래서 나온 게 GRU, LSTM 이런 게 나왔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얘도 말씀드렸지만 나는을 담고 그 다음에 강사 담고 그 다음에 입니다 담고 그 다음에 하는 형태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나마 LSTM, GRU에서 뭘 한 거냐면 얼마나 담을지도 학습해요. 여기서 나는 얼마나 담을까, 강사를 얼마나 담을까를 학습하기 때문에 얘를 출력할 때는 그나마 담고 올 때 요거를 가장 많이 담아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결국엔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뭐 결국엔 알게는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아가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뽑아낸다라는 그 구조적인 틀은 못 바꿨기 때문에 어쨌든 멀면 멀수록 어디를 더 줍고 어디를 덜 주어야 되는지를 학습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자, 줍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나는 강사,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는 강사입니다. 이렇게 가는데, 정보를 줍는 거죠. 여기서 얼마나 먹을까? 여기서 얼마나 먹을까? 여기서 얼마나 먹을까? 어쨌든 근데 내 바구니에 이렇게 가면서 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이게 해결됐느냐 하면 트랜스포머라는 게 갑자기 2017년도에 등장하더니 휩쓸어 버렸습니다. 논문 제목이 이거예요. Attention is all you need. 자, attention이 뭡니까? 주목이죠. 얘는 뭘 사용했냐면요. 인스트럭터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를 학습해요. AI가. 자, RNN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다 보니까 입니다를 제일 주목해서 보는데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녀석은 뭐를 주목해야 할지를 학습한다라는 거예요. 인스트럭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나는 강사입니다 중에서 뭐를 주목해서 봐야 될지 그것을 학습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텐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들어가는 입력 문장에 대해서도 어텐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이라고 해서 일단 이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나는과 강사, 나는과 입니다. 그리고 나는과 나는 이 셋 중에 이 셋의 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거예요. 다시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이 나는에 대해서 나, 강, 입이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스코어를 매기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이게 좀 더 클 거고 나는이랑 나는이 가장 관계가 깊으니까 그래서 이 단어들 간의 어텐션, 관계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셀프 어텐션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 단어를 출력할 때는 뭐를 가장 중요시 봐야 되냐? 그러한 어텐션까지 함으로써 그러니까 뭐예요? 어텐션 이제 얼륜이드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어텐션만 셀프 어텐션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출력하게 될 때는 이쪽 인코더에 들어가는 이 입력되는 문장에 대해서 어텐션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번역이 무지하게 잘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나온 이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 이 모델 아키텍처가 이름이 트랜스포머인데요. 어텐션을 엄청나게 활용한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2017년에 나온 것이 아직까지도 22년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최고의 모델 아키텍처다 라고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 흐름은 CNN 더하기 CNN의 아이디어를 좀 섞고 트랜스포머의 아이디어를 좀 섞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트랜스포머가 엄청나게 성공하니까 비전 트랜스포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예 그 이미지 인식에 있어서 트랜스포머 이 어텐션을 아주 제대로 활용해보자. 이미지를 아예 문장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뜯어요. 이렇게 패치로 뜯어. 그래서 이게 나는 강사입니다처럼 어떤 문장으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력 이미지를 이렇게 뜯고 이거를 벡터로 만들면 크게 워드 임베딩 된 거 아니겠느냐. 마치 이미지도 맥락이 있고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입력 들어가서 출력 어떻게 되도록 이미지 뭐 분류를 한다던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즉 이 패치와의 관계, 이 패치와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이 관계를 알아냄으로써 이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열심히 하고 이미지를 독해한다 할까요? 여기서는 이 문장을 독해한다고 하면은 이미지에서는 이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열심히 그 이미지의 이미지의 맥락 같은 것을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나왔다가 그러니까 아예 트랜스포머를 이미지 인식에도 갖다 쓰자. CNN 버립시다. 이런 접근이라고 한다면 지금에서는 그냥 CNN의 아이디어도 좀 섞고 트랜스포머 아이디어도 좀 섞고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뭐 모르죠.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고 있는 때에는 또 이 트랜스포머를 뛰어넘는 또 무언가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고 있는 때에도 만약에 트랜스포머가 가장 핫하고 그런 거라면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거 이 강의를 보시고 마구마구 제안하셔서 연구하셔서 이 형편한 강의를 보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 얼마나 기분이 뿌듯할까 뭐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RNN 그리고 트랜스포머 사용하는 어텐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연구자로 거듭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